저는 수서동에서 온 10살 현우 엄마고요. 임세영 영재교육연구소에서 교육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인데 4살, 아들 4살 때 우연히 영재호를 알게 됐고, 그때 당시에 아들이 4살인데 제 생각에는 아이가 그냥 잘 크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은 조금 느렸지만 남자애들은 원래 조금 늦는 거야 생각을 했고, 다소 좀 아이가 거칠게 놀고 산만하기도 했지만 아들인데 아이들은 다 그렇지라고 해서 아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우연히 이제 SNS에서 영재호를 알게 되고 강의를 듣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일적으로 영재호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했던 일이 방문 수업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방문 수업 선생님을 하다 보니까 제 아이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영재였고, 내 아이를 엄마가 선생님이 돼서 집에서 홈스쿨링해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아이는 말이 조금 느리고 산만한 친구였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조금 말을 못했을 때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서, 또 제가 직접 아이를 기르지 않고 조부모 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랑 애착 관계라던가 조금 애정이 조금 부족했고, 아이를 또 어떻게 보면은 과보호를 하면서 키웠던 게 영향이 조금 미쳐서 아이가 그런 행동들을 좀 보였던 게 그때 알게 돼서 영재호를 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제가 이제 홈스쿨링 하면서 제 아이를 홈스쿨링이나 남한테 맡기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계기는, 제가 선생님이 돼서 남의 집에 가서 아이를 가르쳤지만 그 아이를 일주일에 딱 한 번, 한 20분 정도 수업을 하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 그 집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때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또 울 수도 있고, 하지만 아이의 그런 컨디션에 상관없이 저는 주어진 시간에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달래기 바빴고, 교육을 한다기보다 그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고, 또 엄마한테 그 아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피드백을 하기보다 이 엄마가 저를 끊지 않기 위해서 잘하고 있어요, 다른 애랑 이렇게 비교해서 좋아요 라는 칭찬만 늘어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선생님일까? 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 집에 오는 선생님 또한 우리 아이는 내가 아는 문제점이 많은데 말이 조금 느리고 산만했고 좀 폭력적이기도 했고, 근데 이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끝나고 나오면 늘 현우에 대한 칭찬을 늘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선생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 아이의 정말 뭔가 문제점이 있을 때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정말 저도 방문 선생님이지만 제 아이는 못 가르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한테 맡긴 거니까, 영재호라는 거는 엄마를 선생님으로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은 뭔가 조금 다르다는 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영재호를 선택해서 이제 했고, 지금까지 아이가 10살이 되면서 중간에 일탈을 했어요. 제가 못 믿은 거지, 영재호를 시작하고 나서 채 1년이 안 되고요. 아이가 5살 됐을 때 뭔가 영재호에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 이론이 타 업체와 좀 다른 부분도 있었고, 이게 과연 맞을까라고 흔들리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다른 쪽으로 해도 아이를 나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어설프게 배운 거예요. 어설프게 이제 영재호에 대해서 배웠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새로운 거를 많이 알게 돼서 내 아이가 변화가 되고 내 주변 아이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자신감에 빠져서 일을 그만두고 제가 집에서 아이를 혼자 케어하고 혼자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영재호를 하지 않는 제 친구들은 너 대단하다, 네가 하는 거 뭐야, 대단하다, 소장님한테 배운 거를 어줍잖게 따라하면서 저 나름대로 집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딱 4개월을 쉬었는데 그 과정에 아이가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냥 이론이 없는 저의 그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이제 교육관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니까 아이가 흔들리는 게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항상 소장님이랑 있다 보면은 좋아지는 듯 한데 뭔가 이상 행동을 보여. 근데 나는 얘를 혼내고 싶은데 소장님은 아니야, 지금 혼내지 마, 저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말 크기 시작하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원래 안 했던 건데 힘이 세지면서 발길질도 할 수 있고,
엄마한테 대들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엄마들은 아이를 혼내거나 훈육을 할 텐데 소장님은 지금 제가 창의력이 나오려고 해. 제가 원래 말이 느렸던 아이인데 이제 표현력이 생기면서 해보는 거야. 지금 혼내면 그 표현력이 사그라들어. 좀 네가 혼낼 일이 많더라도 당분간 데리고 있으면서 이해해주고 들어줘봐.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언제부터 혼내자 라는 게 되게 정확하게 소장님은 아이마다 솔루션이 있는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혼내는 게 맞나? 이게 칭찬해야 되나? 이럴 때 그냥 놔둬야 되나? 이게 여러 가지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다시 4개월 만에 영재호를 복귀를 했고 그때부터 다시 흔들리지 않는 교육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엄마께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장 존경하는 엄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엄마 아빠가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멋지게 크지 못할 거예요. 제가 아플 때 밭에 가다 해주시고 제 가장 좋은 것만 전해주시고 가장 좋은 카페 주문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 덕분에 저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목이 잘 쉬는 엄마를 위해 이비인후과 의사가 되어 엄마를 치료해 줄게요. 저에게 엄마가 최고인 만큼 저도 엄마에게 최고의 아들이 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현우 올림. 고마워 현우야. 현우야, 너 기억나? 현우 어렸을 때 엄마가 일하느라고 다른 아이들 가르쳐주는 선생님인 거 알지? 그때 엄마가 다른 아이들 가르쳐주고 우리 현우 계속 일하느라고 같이 못 가르쳐줘서 미안했어, 그치?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랑 더 많은 시간 보내면서 더 많은 거 알려주고 우리 현우 좋은 시간 보낼게. 우리 현우 무슨 뭐 된다 그랬지? 이비인후과 의사가 돼서 현우야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그치? 꼭 꿈을 이뤄. 엄마한테 편지 읽어줘서 고마워.